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일단 어제 우리 증시가 만기였는데 장 후반에 뭐 대규모 매수가 좀 들어온 영향이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반대 영향인지 몰라도 대형주 중심으로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는 중소형주나 일부 대형주를 빼고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 체감은 또 괜찮은 느낌이거든요. 그럼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등락 비율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이 사실 코스피가 좀 많이 밀리죠. 네. 오늘 지수 포인트로 봤을 때. 네. 등락 비율로 보면은 상승하는 종목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일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이 좀 나왔지만 뭐 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증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보유 종목이 다 플러스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거의 다 플러스인 것 같거든요. 예. 반도체 쪽만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어제 전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이제 악재 같은 좀 이슈가 좀 나왔죠. 예. 그러므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정도 급락 마감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전자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을 주도하면서 오늘 마찬가지로 이 코스피가 조금 많이 밀리고 있고, 앞서 식스팩에서 언급했던 LG에너지 솔루션 여기에 대한 부분도 공매도의 여파로 인해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특징적인 건 뭐 잠시 뒤에도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두 종목을 리오프닝으로 PT 종목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멋지게 다 수익이 크게 좀 나온 상황인데 인터파크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가 어제였죠.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네. 격리 면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입국자들 대상한 격리 면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4월 1일부터 진행한다는 소식이 좀 나왔고요. 저는 이제 주말에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일찍 나왔고 아마 월요일 날은 또 이제 추가적인 사항들까지도 브리핑이 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네. 오늘 확실한 거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굉장히 탄력적이다. 이 정도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한 이번 주의 증시 흐름을 보면은 외부에서의 변수, 외부의 변수라는 게 그렇게 좋은 뉴스들은 아닌데 네. 내부에서는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오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흐름들로 버틴다 아니면 변화된다라는 시각들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고침에서도 그 외부 변수와 내부 변수에 관련돼서 마련해 놨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게 수요일 쉬니까 좋은 것도 있네요. 이틀 일하고 하루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더 피곤한 것 예, 같아요. 강성호 아나운서는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다니까 제작진 좀 참고해 주시고. 일단 새로 고침은 첫 번째는 외부 변수부터 조금 챙겨볼게요. 우리가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었고 전쟁 리스크는 아직도 도사리고 있지만 좀 뭐랄까요?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신광섭 매니저도 이번 주가 피크를 지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피크를 지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산 넘어 산인 게 다음 주에 FOMC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FOMC가 있고 어제 유럽 중앙은행 즉 ECB가 사실은 유럽의 경기가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전쟁 리스크로 인한 소비 둔화 그런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서는 조금은 완화적인 스탠스를 더 이어가지 않겠냐 했는데 어제 약간 쇼킹했었어요. 네. 좀 자산 매입 이슈를 생각보다 좀 빨리 종료시키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한바탕 움직였는데 다음 주에 나오는 FOMC가 사실은 더 중요한 이벤트죠. 그래서 네. 관전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많이 잊혀졌던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워낙 그쵸.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잊혀졌었죠. 근데 이제 차주에 이제 3월 달 FOMC,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건 없지 않을까. 그렇죠. 이에 대한 영향이.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25bp죠. 일단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은 당연히 갈 건데, 앞으로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 방송뿐만 아니라도 이 방송에서 계속 언급해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QT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QT 일정이 언제 나올 것에 대해서 좀 시장을 좀 괴롭힐 요소는 있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상을 달마다 이제 뭔가 이제 FOMC를 이제 열면서 이제 인상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건 QT가 굉장히 좀 큰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이제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범위를 러시아 이슈가 터지면서 예. 이 가파르게 그에 대한 상승폭을 키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연준에서도
대응 방안들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하지만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3월 달 관련된 FOMC의 금리 인상은 분명히 나올 것이고 예. 금리 인상이 이제 물론 이제 50bp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25bp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5월 달 그리고 이제 차후에 있을 또 FOMC에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제 달마다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한 번에 뭔가 이제 이게 빅샷을 날리는 것보다는 네. 이 달마다 뭔가 이제 정기 회의마다 금리 인상을 꾸준하게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어느 여유폭이 어느 정도 여유폭이라기 좀 그렇죠. 금리 인상 폭이 최소한 올해까지는 한 100pp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게 지금 IB 은행들의 의견이거든요. 네. 그 정도 돼야지만 어느 정도 지금 어제도 이제 그 물가 지수가 나왔지만은 월물에서 좀 상회를 좀 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올해는 100bp, 그러니까 4번 정도는 최소한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인플레가 좀 더 가속화되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QT라는 게 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3, 4월 달까지는 괜찮은 장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오히려 5월 달에 있을 부분에서 이제 QT 이 스케줄 도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게 아마 시장을 다시 한번 그 좀 크러쉬를 좀 충격을 내올 수 있는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재료 자체가 어찌 보면 QT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악재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악재가 등장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좀 괴롭힐 거예요. 4월 말부터 아마 QT 관련된 부분에서 연방은행 총재들이라든지 이런 주요 임원들의 위원들의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미국 시장부터 출렁출렁 거릴 것 같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5월 달에 QT 일정이 나오면은 그때 뭔가 크러쉬가 나올 때가 오히려 정말 올해 우리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인가요? 파월 연준 의장이 25bp 올리겠다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금리 올리는 거는 25bp일 가능성이 99.9%인데 만약 0.1%의 50bp면 쇼킹한 사건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파월 연준 의장이 25bp, 즉 0.25%를 올린다라는 거는 시장에선 다 알고 있는 재료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FOMC는 크게 시장을 흔들 만한 재료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네. 들어요. 이제 QT가 나오는 2분기 중반 이후에 FOMC까지는 어쩌면 약간의 안도랠리, 물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전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다라는 거는 또 이제 변수로 작용해야겠지만 요거는 조금은 피크를 지났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실적 시즌 끝나고 이제 4월에 이제 1분기 실적 시작되면서 어쩌면 이제 대외 변수가 조금은 잠잠해지는 3, 4월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제 전쟁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되는 것 같아서 유가가 120달러에서 WTI 기준으로 한 네. 3일 정도 음봉해갖고 지금 한 105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힘든 파고로 넘어왔더니 주가가 다시 또 약간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기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유가는 잡히지 않고 있고 연준은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좀 더 빠지기 전에 이렇게 확 그렇죠. 올라오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다. 이유가 뭐. 그런 거였는지가 지금 되게 불안할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러시아 이슈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관련된 우크라이나 이슈 자체가 원래는 이제 대부분 글로벌 IB 은행들이 이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이 스택으로 발전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 이 인플레 관련된 요건들을 지금 얘기할 때가 이제 상반기에는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좀 빠르게 맞아요. 좀 와닿지 않습니까? 러시아 관련된 그 또 자원 전쟁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러시아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놓고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이제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좀 평화회담이라든지 이쪽을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FOMC는 조금 저는 이제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고 3월달 예. 관련된 부분들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갑자기 2번 정도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좀 크러쉬는 좀 나오겠죠. 네네. 네,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크러쉬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인플레 관련된 부분인데 인플레 촉발한 원인들이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상황을 좀 놓고 보니까 방금 좀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EU 가입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EU 그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뭔가 신속한 부분에서 뭔가 신청을 했는데 예. 이게 절차대로 밟아야 된다라고 약간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나토 가입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안 되고 뭐 지금 중립금지 유지하고 있다고 협상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뭐 경제적 제재만 러시아 쪽에 좀 가했던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뭔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제 사면초가 위기에 빠졌던 부분이 있고 지금 좀 우려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러시아가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왔던 부분들이 주요 도시들에서 민간인들을 우크라이나에 협상하지 않고 대피만 먼저 시켜놓겠다는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민간인들을 빼고 그 주요 도시로 해가지고 정말 뭐 군대들 군대로 해가지고 전투를 벌이겠다 약간 이런 의도로 좀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외무장관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랑. 근데 결렬됐어요. 90분 만에. 그래서 그런 분을 봤을 때는 유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유가가 한 105불인데 유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FMC도 결국 유가 영향권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플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100불 라인을 좀 시원하게 좀 붕괴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구간에서 뭔가 이제 횡보를 할 경우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탄력성이 붙고 다시 한번 130불 넘어갈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다. 왜? 여기서 갑자기 이제 지금 뭐 전투가 뭐 이게 소규모 전투로 치러지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또 큰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 오면은 여기서 뭐랄까요 또 러시아가 또 원전 가지고 또 인질 잡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은 유가가 하방으로 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황상으로 봤을 때도 조금은 뭔가 지금 상황에서는 FMC보다는 러시아 관련된 이슈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차주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더 불거지는 안 좋은 쪽으로 불거진다면은 FMC는 또 묻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뭐 숨고르기도 숨고르기지만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600에서 2,900 정도인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그 극단적인 상황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가진 않는다면 무난하게 2,600, 2,900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뭐 저도 이제 뭐 우리 앵커님이 써주신 레포트를 아까 들어오기 전 보고 왔거든요. 뭐 연간 초과 수익률 이 섹터들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나아지는 실적들이 좀 나아지는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섹터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집중한다면 뭐 좋은 수익률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와도 2,600을 큰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깨지 않는 일은 없다. 그래서 2,600 좀 초반에 오면은 좀 바이더딥 전략 계속 유지하자.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그쪽 섹터가 어디입니까? 나아지는 섹터요? 네. 이익으로 따지면은 매출 기준으로는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호텔 레저, 운송, 에너지, 조선, 반도체 이런 쪽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매출로 따지느냐, 뭐 마진으로 하느냐, 영업이익으로 하느냐, 순이익으로 하느냐에 뭐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대동소이한 게 매출이 올라와야 이익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반도체는 항상 그 매출이 올라가는 걸로 나오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워낙 좀 부진했었던 영향으로 인해서 드램이나 낸드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리오프닝 관련된 이제 호텔 레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하더라도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따 두 번째 설고 치면 좀 더 부각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는 최근에 에너지 투자와 관련된 거, 그리고 조선은 지난해에 매출이 그러니까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건조는 또 오래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쪽으로 나오고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그 업종만 놓고 보더라도 올해의 주도주를 찾아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저도 비슷한 게 만약 이게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면 숨고르기냐라고 둘 중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저도 숨고르기 쪽에 조금 손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광선 매니저님 지금 두 분이 보셨을 때는 우리나라 외적에서 지금 리스크들이 좀 여러 가지가 FMC도 있고 뭐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는 좋잖아요. 그런데 뭐 어제부터 좋긴 했으니까 정책과 좀 관련된 테마들은 그래도 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신광선 매니저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에 대해서도 그래도 계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두 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 계속 뭐 똑같은 얘기 말씀드리는데 올해 내내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때마다 계속 담자.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전은 많이 치고 갔고, 그러니까 윤석열 그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과열권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차주부터 좀 이격을 좀 발생시켰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올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건 지금 보니까 또 재밌는 게 또 대성에너지나 GSE 같은 화성에너지가 많이 또 좁혔어요. 맞아요. 네.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 뭔가 또 주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더 대두되는 상황이 나오면 당연히 어찌 보면은 뭐 오늘 종가라든지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정도는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네. 유가가 여기서 쉽게 뭐 90불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지만은 신재생 에너지 이제 두 가지가 불리고 이제 태양광 풍력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풍력 쪽에다가 한 표를 던지고 싶다. 풍력. 네,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세죠. 아시다시피 태양광은 워낙 중국의 그 물량 공급으로 인해서 많이 그쵸. 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OCI 태양광 사업에 관련된 플리실리콘 관련된 부분들이 이전에 한번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정부 정책주 하면 떠오르는 건 다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네. 네, 주요 정책이 원전 네. 그리고 건설 이렇게 있겠죠. 뭐 건설 관련된 원전은 정말 뭐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이전 코너에서도 이전 프로그램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그 방역 지침 관련된 부분들이 새롭게 좀 리뉴얼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뭐 이제 차주에는 또 새롭게 나올 텐데 생각보다 급하게 풀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생각보다. 예, 그런 약간 좀, 그러니까 이전 현재 정권이 유지했던 정부가 유지했던 부분의 방역 지침부를 생각보다 좀 빠르게 풀고 있는 네, 조치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해외 입국자 관련된 부분들 이제 격리 면제 그러니까요. 이게 나오고 있고, 이미 이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예. 어찌 보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탈마스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탈마스크 관련된 부분에서 실외에서도 적용을 가능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차주에 또 다시 한번 좀 나올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아까 연간 초과 수익률 관련된 부분들이 월등한 것보다는 한 10% 정도 내외로 좋아지는 쪽이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글로벌 텍스 리펀드 사업 영위하는 기업 갖고 나왔던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마도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개인적으로 정부 정책을 보실 때는 이전 정부, 그러니까 현재 정부와 반하는 정책, 그러니까 그쪽으로 여러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5월 11일 날 이제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그 전후로 해서 굉장히 그 현재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기조가 있으면 바로 잡는 형식으로 얘기하면서 그에 대한 정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원래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 색깔을 좀 무시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현재 정부와 반대로 하는 정책들 위주로 아마 수혜가 굉장히 기대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키워드만 100가지가 넘습니다. 아, 그렇죠. 네, 키워드 100가지기 때문에 네. 거기서 잘 골라야 돼서 제가 어제도 3가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네,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탈규제 완화. 예. 네. 그래서 어제 세계 말했던 거는 출산하고 2차 전지 마스크, 탈마스크였고. 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우주항공청이라고 이제 신설 관련된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오, 네. 그러면 그쪽도 좀 우리가 봐도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은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가 좀 저는 핫했다고 봐요. 격리 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우리가 내부적인 모멘텀과 관련해서는 이 리오프닝 특히나 이제 격리 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해외에 갔다 오면은 한 며칠 동안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일정 어떤 7일, 7일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해외 여행이나 뭐 어쩔 수 없이 출장 가시는 분들이야 뭐 7일이나 뭐 열흘까지 뭐 대기할 수 있지만 내가 뭐 3박 4일 뭐 동남아 갔다 오는데 7일 동안 7일 동안 쉬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인 리오프닝은 정말 격리 면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엄청난 저는 좀 뭐 파괴력이 있는 뉴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거리두기가 실질적으로는 이 그 격리 면제로 인해서 완벽하게 오픈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먼저 해보기도 하고요. 리오프닝 이러면 더 간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이제 조금은 이제 저도 이제 그 인터파크라는 글로벌 텍스프를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차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차주 월요일까지. 원래 저는 이제 일정이 내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생각보다 하루 좀 일찍 나와가지고 오늘 이제 판 보시면은 뭐 여행주 어쩔 수 없이 좋죠. 이런 상황에서 카지노도 좋을 수밖에 없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네. 7일 격리가 4월 1일부터 해제된다고 하니까. 항공주도 좋을 수밖에 없고 또 항공주는 좋은 이유가 유가가 또 빠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모멘텀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저는 이제 아마 너무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은 오늘 정도의 절반 정도는 수익권을 좀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빠른 거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빠를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빠르게 좀 올라왔던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3일 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종목이 한 10에서 15%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숨 고르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조금 차라리 다시 차익을 한번 보고 나서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좋고 굳이 본다면 저는 오늘 절반 매도하고 월요일 날 추가 상승 나오면 절반 매도하는 형식으로 가고 아마 거기에서 다음 주 초반에 좀 눌림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또 공략하는 전략이 좋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좀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어질어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 그렇죠. 나와도 또 이슈가 부각이 돼서 악재가 부각이 되면 또 툭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참고하셔서 조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좀 지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시면 아마 좀 순환매 관점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왜냐면 저도 지금 생각이 드는 게 결혼식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데 신혼여행은 지금 거리두기가 이게 완화가 되면은 다들 해외 신혼여행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네,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매매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냥 아까 뭐 숨고르기 장세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2,600 초반까지도 갈 수 있고 2,600을 좀 뭐 깰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담아서 비중을 물론 이제 내가 현금이 100이 있는데 100을 지금 다 투여하는 거는 이제 약간 리스크하지만 그쵸. 한 50% 좀 비중을 확대했다가 좀 더 이제 조금씩 자기의 단가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건 또 어떨까요? 그렇게 가도 샀다 좋죠. 팔다 하는 것보다. 그렇게 가도 좋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틀을 올해 한 가을 정도 추석 때까지는 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관점을 보고 있고 추석도 연휴가 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여러 그렇게 가지 길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성호 아나운서하고 오늘 이게 추석 너무 사악하다. 그렇습니다. 네, 4일밖에 안 돼서. 아니 근데 추석.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추석이라는 게 꼭 추석을 위한 어떤 연휴의 기대감보다 그 정도 시간이 돼야 작년 우리 연말에 추석까지 기다리고 했던 게 한 9개월 정도 돼야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업들 실제 매출이 맞아요. 찍히고 그 실제 매출로 인해서 선반영됐던 주가들이 이제 이익이 나오면서 계속 다시 타고 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그때 얘기를 되면 했었던 2분기 거잖아요. 실적이라는 이런 거 네,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길게 보자는 측면에서 작년부터 추석 때까지 물리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네. 원인 그 이유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마도 리오프닝 주가 더 갈 거라고 봐요. 사실은 뭐 초과 수익률도 봤을 때는 너무 좀 좋은 상황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무난하지만은 뭐 주식이라는 게 뭐 계속 이렇게 팍팍팍 튀는 모습들은 좀 힘들다고 좀 보고 있고 제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좀 빠르게 종결되면은 그냥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되는데 갑자기 또 뭔가 이제 변수가 발생했을 때 뭔가 이제 물론 무뎌지긴 했지만 또 큰 악재가 좀 나오면은 그 무뎌짐이 또 다시 또 악재로 좀 반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 길게는 보는데 조금 우리가 좀 이제 눌림목 매매가 가능하다. 저는 그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매가 힘드시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추석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저기 신데렐라님이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항상 느끼는 건데 네. 신광섭 네. 전문가님은 강성호 아나운서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은근히 까칠한 느낌. 그래서 형인데 좀 아우한테 부드럽게 해줘요. 이렇게 이게 시청자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오늘 지금도 뭔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머뭇머뭇거리더라고.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야 질문하기 전에 내가 잠깐만 있어봐. 내가 이거 한번 읽어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신호를 주고 읽은 거거든요. 제가 메인연 TV에서 밥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거만 알고 계십니다. 밥 잘 사주는 형.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네. 밥 잘 사주는 형님 종목도 주십시오 좀. 네, 네. 일단은 뭐 리오프닝 종목 뭐가 네.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조금 눌림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못 간 쪽 섹터가 이제 리오프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오프닝 하면 뭐 유틸리티도 리오프닝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리오프닝, 뭐 호텔, 카지노 뭐 쭉 그렇죠. 나열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컨텐츠 쪽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어제 이렇게. 저기 BTS 콘서트도 있었잖아요. 난리 맞습니다. 났었던데. 어제 뭐 난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랬는데 어쨌든 뭐 지금 엔터주도 좋죠. 뭐 상승돼 좋은데 그래서 오늘 이제 PT 종목을 좀 제가 가지고 나왔던 게 바로 여기서 연결이 되는구나. 예, 미디어 콘텐츠인데 일단은 이제 일정만 좀 언급해드리고 네. 말씀드릴게요. 영화 배급사 쪽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현재 지금 영화관이 어떤 식이냐면 들어가면은 일단은 이격해서 자리를 좀 이제 착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객 수가 많이 못 들어가죠. 어찌 보면은.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일단 음료 같은 취식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어느 정도 탈마스크의 최대 수혜는 저는 영화관이라든지 영화 관련 부분들,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반적인 지갑을 쉽게 연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뭔가 영화 배급사 쪽으로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을 보면은 3월 달에 일단은 아마 방역 패스 다 폐지되고 다 거리두기 완전히 없어지고서 진짜 방역 포기 선언 형식으로 가게 되면은 범죄도시2 아직 개봉 안 했습니다. 계속 미뤄졌기 때문에 그거 개봉할 거고요. 예.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해가지고 이병헌, 박서준 나오는 영화. 그리고 3월 달에 또 황정민, 현빈 주연의 교서. 이렇게 좀 대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배급사 관련된 부분들 좀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러면 또 그 빌드업 시켜 주신 김에 네. PT까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영화 배급사 하면 떠오르는 종목 세 글자입니다. 쇼박스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086980이고요. 이 쇼박스를 가지고 난 배경 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주연의 비상선언. 이게 이제 칸 영화제 공식 초대작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회사가 배급사이기 때문에 아마 리오프닝 최대 수에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별에서, 그러니까 빠져도 300의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별 전환되기 직전에 완벽하게 정별 전환되기 직전 모습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6,200원 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5,0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 이전에 저점 연역이죠. 여기 근처를 좀 깨면 안 됩니다. 깨면은 좀 무너지는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목표가 6,200원까지 해서 개봉 일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폐지되면은 당연히 영화 관객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대작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역 패스 폐지되는 날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오프닝, 뭐 전체적인 아이디어 무료 방송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투자 전략도 말씀드릴 테니까 장 끝나고 3시 40분에 MBN 골드 신광섭이라고 너튜브에 검색하시면 공개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 잠시 뒤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